어제 MBC 세계는 그리고 우린 라디오를 출연해 갖고 고혜정 관련된 사건을 조금 정리를 했어요. 사실 이제쯤 이제 마무리할 때쯤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 갖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 중에 하나가 그 고의정의 의붓아들 그 살해 의혹 사건이죠. 왜 살해 의혹이라고 하냐면은 이 현 남편이 고의정이 자기의 친아들을 죽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검찰에 고소를 했기 때문에 정확히 말은 뭐 이제 수사 의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살해 의혹 사건 정도로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경찰은 과실치사, 즉 말하자면은 아버지, 친아버지가 잠을 자다가 그 잠을 자는 과정에서 깔려갖고 아이가 뭐 죽은 사고사 형태로 이제 되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고유정이 이 그 자기의 전 남편을 죽임에 따라서 뭐 이 사건이 진행되면 이렇게 이제 바뀌어 왔죠. 다른 사건, 다른 정황들은 뭐 우리 시청자들이 대략적으로 아실 텐데 뭐 그래도 좀 조금 정리를 보면은 3월 2일 날 오전 10시에 충북 청주시에 있는 자택에 고의정과 현 남편의 자택의 침대에서 그 아이가 저기 죽게 됩니다. 상황은 그렇다고 합니다. 안방에서 잠을 따로 자던 그러니까 작은 방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자고 있었고 안방에서 따로 자던 고 씨가 남편의 비명을 듣고 거실로 나와 119에 신고했다 라고 했고 제가 이제 한 며칠 전에 그 음성 파일을 약간 분석해 드렸어요. 일종의 가짜 울음일 수 있겠다. 그리고 전체적인 컨텐츠가 부실하다. 뭐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이 말씀을 그 녹취 파일을 제가 직접 들었으면 녹취 파일을 더 깊이 분석해 드릴 텐데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고 씨의 주장은 뭐 경찰에서 감기에 걸려 다른 방에서 잠을 잤는데 남편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이 아이를 얘기하면서 본인이 119에 신고했다. 뭐 이런 형태예요. 근데 조금 이제 디테일한 부분은 그 119에 신고한 건 고의정이고 전체적으로 그 안에서 일종의 CPR을 한 것은 남편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고의정이 이제 신고했다라고 돼 있는데 약간 여기서도 조금 진술이 엇갈려요. 고의정과 현 남편의 그 부분은 사실은 좀 규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현 남편이 어쨌든 자기와 같이 잠을 자던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경황이 없는 와중에서 여러 가지 기억이 왜곡됐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저기 수사가 필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팩트만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국과수의 부검으로는 이 아이는 질식사 소견이고 뭐 외상이나 장기 손상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리고 다른 약물도 검출되지 않았다. 특히 졸피뎀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도 뭐 카레 얘기 나오고 그러면 카레는 아니다 말씀드렸고 사실 졸피뎀을 넣었다고 하면 국과수의 그 검출에선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졸피뎀 같은 약물은 기본 검사 항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나올 수 있고 이 전 남편 같은 경우는 시신이 없고 혈액만 있는 상태. 그것도 이불에 있는 혈액만 있는 상태고 처음에 검출이 안 된 거는 혈액이 소량이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건 시신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단순 사고사로 생각해서 뭐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문제는 이제 경찰에서도 의심적 미심적인 면이 있어서 여러 번 뭐 말하자면 현 남편도 의심을 뒀고 또 여러 가지
뭐 물론 부실수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절피됨 정도를 이렇게 검출하지 못한다. 사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고유정이 뭐 카레에 넣어서 아이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과학수사의 측면에서는 그건 주장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거죠. 이 말하자면은 만약에 조유정이 그 아이를 죽일 생각이었다고 하면은 아이 이 현 남편만 절비등을 매겨서 하지 그 아이는 왜 굳이 그러면 그거 자는 거를 죽이지 못해서 사실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뭐 그거는 추정이기 때문에 심리적 추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끼르더라도 제가 이제 의문을 갖는 건 그런 겁니다. 그 현 남편, 아이 아버지가 공개했던 사진, 말하자면 침대 위에 아이 얼굴만큼의 이런 그 혈액이 있었던 부분, 그건 말하자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엎드려 갖고 죽었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질식 쌓인 경우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숨이 막혀서 죽는 경우라 하더라도 코 안쪽이나 이런 데에서 모세혈관이 터져갖고 안쪽이 약하니까 피가 흘러나올 수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흘러나온 것은 사실은 좀 이례적이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은 무엇인가 이 정신이 좀 있고 약간의 저항을 하는 상황에서 뒤익은 앞익은 압박을 당해서 비급회색 질식 이렇게 해야지 이 피가 나오는 게 설명이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절피뎀에 취해서 이렇게 늘어져 있었다고 하면은 그 상태에서 입을 막으면은 사실 조금 저항을 하다가 사망을 하겠죠. 그런데 절피뎀이 아니라 깨어있는 게 잠을 자고 있다가 약간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 벽에라든가 뒤에서 이렇게 누른 상태라고 하면 저항을 어쨌든 하겠죠. 저항을 하게 되면 힘을 가하기 때문에 힘을 가한 상태 되면 핏줄이 터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정도 피는 가능하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고유정이나 혹은 고유정이 아닌 또 누구나 이 아이를 살해했다고 하면은 방식은 그래야지 맞는 거지. 근데 왜 현 남편은 카레를 먹었다는 데 주장하느냐? 근데 그거는 일종의 본인의 도덕적인 것을 이렇게 좀 벗어나려고 하는 일종의 주장이고, 사실 고유정이 사실 게으른 주부였지 않습니까? 게으른 주부가 쉽게 해줄 수 있는 게 3분 카레 아니겠습니까? 카레만큼 쉽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어디겠습니까? 짜장이나 카레, 그것도 이제 레토르트 팩에 나온 거. 근데 본인은 이제 우연찮게도 그렇게 기억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거기에 약을 탈 수도 있지만은 문제는 과학적으로 검출이 안 됐는데 그걸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이 지금 현 남편, 아이 아버지가 여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사람의 주장에 있어서도 좀 가려들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선별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 주장하는 바가 분명히 있지만은 그것이 팩트냐 아니면 팩트라 하더라도 강조하는 팩트여서 무엇인가를 좀 돌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느냐, 그것이 범죄적 의도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본인의 도덕적인 어떤 것을 감경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 심리적으로는 그 현 남편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악독한 여자를 만나갖고 이렇게까지 해서 아이도 잃고 이랬다고 하는 걸로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실수로 경찰이 보는 것처럼 자기의 실수로 아이를 죽게 만들었다고 하는 도덕적인 부담을 평생 안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유정을 비난하고 경찰을 비난해도 본인의 그렇게 그걸 통해서 도덕적으로
이 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하면은 뭐 그렇게 주장하는 거야. 뭐 그렇지만은 그의 주장과는 달리 이것이 살인 사건이냐 아니면 사고사냐를 구분하는 건 수사관의 엄격한 수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남편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가서 확인하는 걸로 간다면 사실은 그것은 수사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걸리는 게 그겁니다. 졸피뎀을 가지고는 아닌 것 같다. 근데 제일 걸리는 게 그거예요. 뭐 CPR을 했네 안 했네 그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고 그 피가 소량인데 문지르고 번져갖고 이렇게 크게 된 건지.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아.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나오려고 하면 안에서 터져갖고 무엇인가 흘러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부팩이 흘러나왔다고 하면은 근데 그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되잖아. 시반이 형성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현 남편이 주장하는 바가 기억이 방바닥에서 이렇게 발견됐다. 글쎄 그거는 사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현 남편의 그 주장을 객관적인 형태로 입증을 해봐야 된다. 어쨌든 본인이 거짓말 탐지기 위해서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뭔가는 사실은 숨기는 것이 있다. 그런데 그게 범죄적인 거이냐라는 건 또 다른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도덕적인 부분을 감경하기 위해서 주장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건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누가 누구를 진짜 심각하게 비난을 할 때는 사실에 입각할 수도 있지만 무엇인가 어떤 자신의 어떤 경제적, 도덕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주장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추정입니다만 그건 분명히 밝혀져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나타나는 게 사실은 좀 아쉬운 게 그거라는 거예요. 119가 와서 아이가 죽은 걸 확인하고 했을 때 그 현장 보존을 한 상태에서 그 부분을 정확히 확인을 하고, 물론 청주경찰에 와서 상당경찰에 와서 또 그걸 찍었겠죠. 그랬다고 봤을 때 이 혈액이 많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벽에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도구에 대해서 미세 증거 분석 같은 것도 의뢰가 됐어야 되는 거고, 이 아이의 입 주변이라든가 코 주변에 있는 미세 증거 이런 것도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했어야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것이 지금 불명확하니까 다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사실 뭐 지금 고유정한테 프로파일러 포함해서 7명이 가서 뭐 이렇게 얘기 좀 하자, 면담하자 그러는데, 아니 자기 사건에도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여자가 자기하고 관계없는데 몰라 맘대로 해 이런 식으로 하는데, 프로파일러가 이 5명이 가건 50명이 가 500명이 가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일종의 보여주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 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프로파일러를 해봤고 그랬지만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걱정이 좀 듭니다. 잠깐 이 아이 수사에 대한 얘기 나와서 그 말씀을 잠깐 드렸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유정의 그 우라들 살해 의혹 사건 같은 경우는 당일의 현장 재구성을 증거에 입각해서 재구성하면은 답이 있을 수도 있다. 카레는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심리적 구조를 분석해 봤을 때 실제로는 죽여도 자기 손으로 촉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촉각, 혹시 후각, 죽여도 그런 방식으로 죽이지 쉽게 죽일 사람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분명히 고유정 사건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재판 과정에서 또 많은 것이 나오고 저는 반드시 어딘가의 증거는 숨겨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